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하겠습니다. 이항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소식에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휴전 선포 이후에도 조마조마한 상황은 좀 이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뉴욕 증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성격이 좀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세상에 이제 걱정이 많은 분들은 한도 없이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언제부터 스트레스 받냐고 여쭤보면 주식을 사는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주식을 경우에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꾸준히 말씀드린 이익의 베이스로 꾸준히 올라가거든요. 이제 기억하시면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2월 달에요. 한 3개월 전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 S&P 500의 주당 이익이 12개월 후가 279달러였습니다. 근데 이게 2, 3개월 동안 꾸준히 떨어져서 260달러 수준 초반 중반까지 떨어졌는데요. 제가 6월 초에 이런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다. 왜냐하면 12개월 예상 이익의 전망치가 다시 280달러를 넘어서면서 그 자체 예상 이익의 전망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 자체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 따라서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사상 최고가를 가는 그림이다. 다만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6월 13일 날 갑자기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어려움은 지나가고 또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결국은 이익의 베이스. 그것만 여러분 딱 기억하시면 뭐 스트레스 없을 수는 없겠으나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 저는 미국 주식은 하셔도 된다라고 보겠고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협이 이제 일단 해소됐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물론 또 다시 뭐 전쟁이 터질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런 주요 지정학적 요인이 터진 이후에 한 달 후에 평균 주식시장은 2% 올랐던 통계가 얘기했고요. 3개월 후에는 3%가 올라갔고요. 12개월에는 역시 9%가 올라가는 그런 통계가 있다는 믿음을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다가 오늘은 이제 이틀 동안 제롬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증언이 있습니다. 증언이 있는데 이번에 오늘 얘기한 걸 보면 뭐 7월 금리나 가능성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요. 그래서 원론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 얘기하는데요. 이제 기다릴 수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다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렇지만 갈 길은 항상 오픈되어 있다, 열려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번에 7월 금리 인하 가능성, 금리가 종료될 거라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또 한편으로 해석해 보면 이번에 쓰지 않았던 말을 썼습니다. 길이 열려 있다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양한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은 혹시라도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뭔가 안정되면 금리를 또 인하할 수 있다라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거든요. 바로 이건 오늘 상당히 오늘 의미에 좀 변화가 있어라고 보였습니다. 서둘 필요 없다. 분명했죠. 웨이트, 기다릴 수 있다라는 얘기. 기다려만 한다는 거 아니라 기다릴 수 있다. 다만 길이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고 그것도 주식시장의 흐름을 좋게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바로 영향을 미치냐?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그런 보여주고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금리에 가장 민감한 걸 찾아보면 상대적 기술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좀 레버리지 크게 받는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3대 지수가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을 전체로 다루는 것보다는 많은 나스닥 100개를 따릅니다. 그래서 네. 실제 주가 측면에서 나스닥 100, 이 QQQ라는 거. 여러분들 또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도 있지만 3배짜리 레버리지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TQQQ, 레버리지 이런 게 있는데요. 근데 그거에 기본되는 것이 나스닥 100입니다. 100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이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 뭐 하는 거.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QQQ입니다. 또 젊은 분들 좋아하시는 T 있죠, T. T가 들어가는 거, TQQQ가 오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언제 이후 처음이냐? 2월 19일 이후 처음이 되겠고요. S&P 500도 지금 한 0.5%. 그러니까 한 40포인트만 올라가면, 50포인트 올라가면 S&P 500도 사상 최고가는 그림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 지수가 쫓아가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을 준 것들만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소비가 어렵다, 뭐 항공 수요 어렵다고 하지만 완전 딴판인 세상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루즈거든요. 네. 크루즈가 지금 수요가 엄청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다른 데도. 카니발이 오늘 실적 좋게 나왔고요. 이런 건 쉽지 않은데요. 실적 전망을 상향시켰거든요. 그래서 카니발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인베이스가 좀 완전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네네. 코인베이스가 오늘 또 급등하면서 S&P 500에서 뭐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우버가 이제 웨이모랑 또 같이 하면서 새로운 또 들어가면서 자율주행 자동차.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의 분명입니다. 엊그저께까지 많이 올랐던 테슬라는 약간 쉬는 모습 보여준 반면에 오늘 우버는 올라갔고요. 엔비디아도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1달러 한 30센트? 그러니까 2달러도 안 남았습니다. 사상 최고까지. 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팔란티는 잠시 후에도 또 다시 다루겠지만
팔란티어도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코인베이스도 상승 보였는데 사실 어제 그 돈나무 언니가 코인베이스 잘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서클이라는 이제 종목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매각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여기저기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아시다시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캐시우드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말씀드려요? 지수랑 상관이 없습니다. 벤치마크 상관없고 매일매일 보고하는데 어저께 딱 말씀드렸던 거 달리 오늘은 또 서클 조금 일부 매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 툭 떨어졌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워낙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시황 휴전 소식에도 뭐 아직 잡음이 있지만 뭐 어려움은 지나가고 미국은 이익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QQQ, TQQQ 사상 최고가 흐름이고요. 또 하나 미국의 금리의 방향도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색다른 시선으로 인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업종에도 관심을 가져봅시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은행주가 일제히 강세였습니다. 어제도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금융업종에 주목할 시점,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 주식하면 이제 뭐 정말 급등하거나 이런 주식도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이제 나는 서클 같은 주식만 계속 사고 돈벌을 벌고 싶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만만하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항상 보완적으로 분산 투자해야 되겠는데 금융업종도 여러분 좀 보실 만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금리가 완화되는 추세에 들어가면 채권을 갖고 있는 게 넘었기 때문에 금융업종 기본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한 이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문제 뭐 로보택시나 이런 것들 뭐 관심이 크고 새로운 엔비디아에서 침납이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 지금 월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은행 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권입니다. 그 중에서 은행 업종에서도 대형은행 2,500달러 이상의 대규모 은행에 대한 것인데요. 약간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보완적인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은행 전체 자산 중에 얼마 정도는 꼭 묶어놔야 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거를 여태까지 2008년 이전에는 5% 정도로 돈을 모아놔야 되는 이제 SLR이라는 제도인데요. 그게 리만 사태 때 이후에 은행들도 좀 안전하게 해야 되더라고. E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E가 얘기 들어가는 게 강화됐다는 의미인데요. 약간 어렵지만 영어로 보면 enhanced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더 강화시켜 버렸어요. 그렇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 내 돈은 내 마음대로 투자하고 싶은데 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묶어놔야 되는 돈을 비율을 늘려놨다는 겁니다. 그게 수차례 논의가 되다가 드디어 거의 20년 만에 정확히 보면 17년 만에 이거를 다시 이자를 떼는 움직임이 이번 주에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는 5% 정도 묶어놔야 되는데 그 묶어놓은 국채 사고 이런다는 얘기인데 5%를 3.5% 내릴 가능성이 커져 있고 바로 이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빨리빨리 된다 하다가 이번에 이제 연준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본격화했다는 거고 법으로 이번에 이제 개정 될 가능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은행 업종에 큰 움직임이 있고 여기다가 플러스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같이 되면 금리가 인하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형 은행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제이미 네일먼 회장도 큰 기대감도 얘기했고 빨리 정말 자율적인 움직임을 해달라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이 SLR에서 이자가 빠지는 거가 이번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예. 미국의 월가 전체에서 보면은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꾸준히 올라가는 것에 중앙에 오늘 JP모건이 있다. JP모건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JP모건의 최근에 움직임에 보면 물론 굳이 얘기하면 JP모건도 스테이블 코인도 있죠.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큰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ESR에서 이자가 빠진다. 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골드만삭스도 쫓아가는 모습이고요. 모건스탠리 다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테슬라만 하시고 애플도 쉽지 않은 은행 업종은 우리가 거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금융업종 전체를 다루는 XLF라는 ETF 보셔도 좋겠고요. 은행만 다루는 것이 KBWB라는 은행업종의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또 하나가 IAI입니다. IAI는 이 방송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 되겠는데요. IAI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브로커라든가 은행업종 이런 것들이 모아놓은 은행 ETF고 오늘 역시 사상적 효과가 갔는데요. 특히 IAI 같은 것도 여러분들 분명히 해보실 만한 ETF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은행업종의 강한 상승, 주요 이슈 보셔야겠습니다. 이유가 있는 관심입니다. 2008년 이후에 은행업종 이제 최대 규모의 완화 전망, ESLR에서 E가 빠지는 부분, 이제 규제 완화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자, 오늘 월가에서 있었던 헤드라인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CNBC가 보도한 소식입니다. 톱니가 시장 회복력에 놀라지 않은 이유,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사실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림 없이 강한 상승을 보인 편이었는데요. 톱니가 놀라지 않았다고요? 네, 기본적으로 톱니는 이제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펀더멘털에다가 테크니컬 분석도 같이 좀 장기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트캐시는 유명한 월가 인물이 있는데요. 전쟁 소문에는 팔고 침공 시에는 이제 사람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건데요. 이번에 결국 전쟁 터지고 그 6월 13일 이후에 주가 상승은 오히려 꾸준히 올라갔고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보여드렸지만 진짜 이해 안 되는 거가 이스라엘 주시장은 6월 13일이 계속 사상제 효과입니다. 네. 어제도 사상제 효과, 월요일 잠시 쉬었고 일요일 최근 3일 중에서 이틀 사상제 효과인데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번에는 못 하셨더라도 다음에는 꼭 이런 지정학적 위험이나 이런 소위 저는 이제 노이즈라고 얘기하죠. 소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많이 안 보시는 것이 오히려 상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도 이번에 빅스 변동지수가 크게 올랐을 때도 오히려 주가는 반등할 계기가 됐다는 얘기하고 있고 하반기 증시는 오히려 실적 개선도 오히려 더 커지면서 주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합니다. 목표 주시는 6,600포인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 뭐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6,600포인트 하면 지금보다 10%도 사실 남은 6개월 동안에 10%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큰 좀 무리한 욕심보다는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탐리가 했던 또 오늘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뭐 기존에 이분이 자주 하는 얘기인데 소위 해치펀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해치펀드라는 거가 말이 어렵지만 여러분들한테 귀를 속삭이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진짜 돈을 잘 벌어줄 수 있는데 돈을 좀 더 달라. 이런 얘기가 해치펀드입니다.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롱도 하고 숏도 하고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하는 건데 올해도 상당히 지수 대비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펀드보다 수익률이 안 좋다는 겁니다. 해치펀드가. 그러니까 더 쉽게 하면 개인들의 사고 파는 거에 엄청 잘하는 사람이 모아놓은 것이 해치펀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이유를 어제 재미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프가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2개월 내 해치펀드의 주식 비중이 가장 적다는 겁니다. 예. 이게 가장 12개월만 적다는 얘기고 반대로 해지는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쇼트 플레이를 많이 해놨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은 너무 걱정보다는 꾸준함에 갖고 가는 것이 승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혹시 탐리에 이렇게 관심 있는 분 있다 그러면 요즘은 유명한 뭐 전략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딴 자신을 내세운 ETF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작년 11월 정도에 나왔던 건데 그랜이라는 ETF를 만들었습니다. GRNI는 탐리가 만든 겁니다. 탐리가 만들어서 운용에 참여하는 또 대형주 중심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어찌됐건 성과는 지수보다 좀 나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심벌은 GRNY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뭐 여전히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뭐 늘 지나가던 일이었고 매수하는 게 맞았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과 좀 비슷한 견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살펴봤고요. 네. 자, 다음 헤드라인은 팔란티어. 네, 여전히 성악기미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헤드라인 이어가 보시죠. 마켓워치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 부각되는 팔란티어입니다. 사실 팔란티어 하면 이제 중동 분쟁은 전쟁에서 기술 발전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걸 보여주는 또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기쁨을 주는 종목입니다. 다만 고평가 논란에서는 여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네요. 네, 팔란티어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별 주식은 가장 많이 샀던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게 시기적으로 따지면 최근에 한 2, 3주 보면 또 제일 많이 순매수한 거가 지금 우리나라 중에 탑3 안에 들은 거가 그 서클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 분들은 계시는데 여하튼 올해로 보면 제일 많이 순매수했던 주식이 지금 팔란티어라서 막 갖고 계신 분은 오늘 현재로 딱 말씀드리면 물리신 분이 하나도 없죠. 오늘이 사상적으로 지금 마감됐기 때문에 일단 갖고 계시면 축하드리겠고요. 어찌됐건 팔란티어는 이런 정보전 이거 그 전쟁이 터지고 나면 뒷말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에도 이란의 총사령관 어찌됐건 사살이 됐죠. 그러면서 후임자도 또 이틀 만에 또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지나고 나면 뭔가 정보전이 대단하나 나오면서 뒤로 나온 얘기도 보면 이제 이거 역시 팔란티어가 한몫했을 거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와 있지만 그건 확인되기가 쉽지 않은 거가 되겠고요. 다만 팔란티어는 좋은 건 알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말씀드린 것은
고평가라는 건 충분히 인식하셔야 되겠다 얘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요 소프트웨어 업계 중에서 소위 예상 매출 대비, 뭐 이익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출 대비 주가 수준을 한번 보겠는데 매출 대비입니다. 이게 팔란티가 지금 예상 수준 대비 80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80배는 엄청나게 네. 매출의 80배를 주가를 형성하는 거니까 상당히 비싼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걸 얼추 계산해 보면 PEG라는 개념도 있는데 다른 업계보다 매출의 성장이 6배, 7배 돼야지 나올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되겠고 참고적으로 아래쪽에 나오는 게 전부 다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계의 매출 전망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소프트웨어 업계의 평균적인 PSR은 한 6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아주 10배나 비싼, 10배 이상이 비싼 주제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은 스타디를 하시기 어렵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 SNS상이나 이런 쪽에 이런 전문된 공부할 수 있는 팔란티어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올인하는 것은 그건 뭐 투자가 아니라 투기일 뿐이라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코멘트 좀 주실까요? 저희 댓글에서 팔란티어야 널 기다리고 있다. 왜 살 기회를 안 주냐? 자, 팔란티어 퍼 너무 높아서 많이 사기 부담스럽다. 바로 이제 과대평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방송 거의 이게 팔란티어 얘기한 건 2022년부터 아마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는 적자여서 못 샀고요. 이 회사는 지금 PER이 100배, 200배, 300배, 지금 5, 6배 되는데요. 언제라도 비쌉니다, 이건. 그러니까 비싸기 때문에 못 산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2월 달에 떨어질 때 40% 떨어질 때 그때는 왜 못 샀냐는 거죠. 근데 그때 쌌냐? 그때도 PR이 300배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살 기회는 영원히 안 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네. 0.1초부터 사시면 되겠습니다. 예. 진짜 관심 있으시면. 네, 그렇군요.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살 기회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네요. 여러분, 팔란티어 사상 최고가 미리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